매일경제 기사로 가볼게요. 어제 관심 모았던 정치적 사안이 또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경 오면입니다. 대장동 저격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던 초선 김은혜, 이재명 텃밭, 경기도 정조준. 제목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이야 하실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혜 후보 최종 득표율은 52.67%입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 총 득표율은 44.56%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자로 김은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 김은혜는 오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잘 사는 경기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것은 오직 저 김은혜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말보다 발로 뛰는 김은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로 이제 본선 링 위에 올라갈 후보로 초선의 김은혜 후보가 선출이 됐어요. 유영하 교수님, 예. 혹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여론조사 경선이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저도 김인혜 의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혼자서 가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오늘 방송 나가서 잠깐 얘기한 것 네.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참 안 됐어요, 그죠? 하하.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중도층에서 설득력이 있었고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본선 경쟁력이 상당히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나가라 그랬나요? 추천했나? 그래서 이제 덜컥 갔는데 결코 친윤계 쪽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경기도지사 되는 걸 바라볼 수 있지 않겠죠. 아, 그래요? 그럼요. 당내에 새로운 세력이 생기는 것인데 경기도지사에 된다면은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사실상 이쪽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동연 후보가 사실상 제일 높지 않습니까? 아하. 둘이 컬러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름하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김은혜 의원이 당선된 것보다 경선에서 이긴 것보다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왜 저런 선택지를 했을까?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나름대로의 보수 정치 세력에서의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입지는 이제 더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배신자 프레임도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때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치열한 경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TV 토론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뚜껑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아마 당원 경선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김은혜 의원이 앞서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방그 선거에 이제 뭐 본선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방선거의 주자들도 네. 뭐 대통령 권력 출범하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사람 아니면 친윤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의 주자로 나가지 않겠느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선거도 아하. 민주당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전 후보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과거에 전에 대선 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런 얘기 나오겠네요, 진짜로. 자, 다음 기사 하나 볼게요. 다음 기사 보고 우리 문인철 평론가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한겨레 7면입니다. 분석을 좀 해봤어요, 한겨레는. 유승민 꺾은 초선 김은혜. 윤심이 접수한 국민의힘 경선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좀 볼게요. 중간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앞서 정진석 의원이 발표 때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득표했는가 볼게요. 52.67% 일단 과반이잖아요. 절반 넘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보세요. 현역 의원이 출마하면
5% 감점 규정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52.67%를 얻었으니까 이거는 상당한 격차로 얻은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은 44.56%입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예.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 사실 선거 때 진 사람 얘기는 사실 좀 안 하는 게 예기도 합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역전패 당하기도 했지만 득표율 차가 완전히 이건 좀 굴욕입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6대 4로 앞섰습니다. 아하. 그런데 당원 조사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7대 3으로 이겼어요. 야. 그래서 격차가 이제 커진 건데요. 근데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게 네. 어제 발표되기 이전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러니까 공간에서는 여론조사 말고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던 걸 보면 네. 본선 경쟁력과 또 후보 결정에서도 그 김은혜 의원이 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정말 진박 간별사 칼춤대와 같았다. 그리고 권력의 뒤끝이 대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그것도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유승민 의원은 그런 말로 일반 국민들한테 속 시원한 그런 표현은 줍니다마는 당원들이나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썩 내키지 않는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아하. 권력의 끝이 아니라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지금 권력을 쟁취를 했잖아요. 권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는데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윤심이 아니라 정권을 가져온 데 대한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두 다 당선인의 마음에 따라서 국민들이 했다. 국민들이 그 당선인 마음대로 막 누구 공천하고 조금 미는 듯한 인상을 주면은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정권 교체의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수안박 관련해서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이렇게 나와서 합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에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하하.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게 그동안 이게 추진했던 것도 있고 민영배 의원 탈당한 것이 이제 결정적이었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새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참 속으로 웃고 있겠다. 검수안박 관련해서 손 안 대고 코를 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호수 총장이나 여러 고검장이 이제 사표를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임해가지고 당연히 검찰 인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검찰의 권한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낮춘다는 데는 모두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민주당이 나서서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과연 이걸 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양영자 의원이 인터뷰에서 했던 것처럼 정말 그 20명이 감옥 안 가는 거 그거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있는데도 경찰이 바보입니까? 제가 있으면 또 수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참 민주당이 뭘 얻었을까 네. 했을 때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혜 후보 얘기하다가 지금 다시 검수안박으로 가는 걸 다시 제가 이쪽으로 끌어올게요. 자, 다음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윤심을 업은 김은혜. 민주당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윤에게 졌다. 아하,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제 이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국회에서 이제 입장 발표할 때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 그러면 현재 분위기에서 민주당은 누가 좀 될 가능성이 있어? 물론 경선 해봐야겠지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누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는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고 그래요?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민석 후보가 있고 그 두 분이 지금 제일 앞서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 좀 김은혜 후보가 지금 저렇게 대선 후보를 꺾은
대장동의 주자 이렇게 나와서 그 기세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윤심을 뒤에 업은 것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났고 그러네요. 또 경기도뿐만 아니고 윤심이 지금 여기저기서 확인이 되는데요. 아하. 대구에서만 지금 윤심이 별로 작동이 안 돼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곧 조금 전에 보니까 당선 후보로 확정이 됐다 그래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윤심이 유일하게 작동하지 않은 데가 대구가 됐고 이건 이제 윤심한테는 매우 불쾌하겠지만 뭐 이건 정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심이 또 살아있다는 게 있는데 하여튼 윤심이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충 작동이 됐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본선에서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은혜 후보는 여기에 힘을 입어가지고 지금 아마 맹돌진을 할 거고요. 김은혜 후보의 성격상으로 뭐 엄청나게 몰아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선거가 지느냐 이기느냐가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충청권도 있지만요. 네. 경기도가 일단 1번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승패가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여야의 입장에서는 총력을 경주하는 집중적인 아마 선거차가 될 겁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당의 경선은 통과했어요. 뭐 윤심이네 어쩌네 뭐 분석은 나옵니다만 그거는 당의 경선은 통과하는 데 도움은 됐겠지만 이제 본선 가면 과연 경기도민들이 김은혜 후보한테도 똑같은 국민의힘 경선 결과로 표를 줄 것이냐. 왜냐하면 앞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번 경기도지사는 대선 2라운드란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전국적 관심받는 선거가 됐어요. 과연 본선도 자신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은혜냐 유승민이냐 할 때 만일 민주당에서 경선을 먼저 해서 김동연 후보가 예를 들어서 김동연 후보가 전 부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먼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뒤에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도 사실은 좀 생각해 볼 시간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안 보이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6대4로 유승민 의원이 이겼지만 당원에서는 7대3으로 지는 바람에 당원이 얼마 투표냐 6만 3천 명이 K보팅을 했단 말이에요. 6만 3천 명이 투표했는데 7대3. 당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당심은 어떻게 됐느냐. 경기도에 59개 당협이 있는데 당원협의회가 50여 개가 김은혜 후보 쪽으로 어떻게 보면 지지를 한 거예요. 그것은 이른바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이 어떨 거라는 추정과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세론 이런 것 때문에 쭉 끌려 들어간 그런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 김은혜 후보가 이기려면 어떻게 했느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당선인의 등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죠. 6월 1일 선거는. 네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쉽지 않은 경기도가 어려운 게 보십시오. 31개 시군인데 그 29대 2에 29대 2. 그리고 100 몇 명의 도의원 가운데 130 몇 명이 민주당이에요. 그래요? 완벽하게 쫙 이렇게 민주당 타운화되어 있는 게 현재 경기도예요.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 호남 유일하게 이긴 데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예요. 경기도에. 그러니까 저변이 강하다. 물론 여건은 많이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단순하게 이걸 이재명 후보를 전 후보를 공격하고 뒤에 윤석열 대통령을 없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삶에 대한 새로운 경기도민 1,400만 명에 대한 이걸 제시하려는 노력이 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죠. 비전 제시가 네, 뒷받침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한번 지켜볼게요. 어떤 전략들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